안녕하세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의 함은구 교수입니다. 태풍에 대한 얘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바람의 이야기 말고요. 아까 또 하나의 에너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집중 호우, 그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그 호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 호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에 기인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예경보가 가능한 그러한 재난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국지적인 부분으로 소위 말하는 진짜 퍼붓는 그러한 형태의 국지성 스콜 같은 그런 영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6시간 강우량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주의보 같은 경우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그죠? 그리고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이 될 때, 말 그대로 예상인 거죠. 자, 주의보와 경보, 이 브로드캐스팅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시간 이 실제로 시간과 그리고 110mm 이상이 예상될 때, 자, 호우주의보를 내리도록 돼 있고요. 호우경보 같은 경우에는 자, 6시간 강우량이 아까 말씀드린 110mm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 그래서 110mm 이상을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에 해당이 될 때, 예상이 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호우경보라는 그런 특보 상황을 발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 호우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한 가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이름을 100년 만의 폭우의 진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2011년 7월 27일 SBS 뉴스 카피입니다. 자, SBS 뉴스 카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100년 만의 피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됐다. 이렇게 블라블라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뉴스 카피인데요. 자, 여기서 그 일부 지하철역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하철, 강남역, 광화문역 이런 애들인데요. 그 실제로 SBS 뉴스 카피에서 100년 만에 내린 폭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이 100년 만에 이 정도가 왔다라는 의미로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 텐데요. 자, 정확하게는 100년 만의 폭우가 아니라 100년 빈도 폭우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떤 그 빈도 강우량을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면 확률 강우량인데요. 확률 강우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비가 오면, 우리나라에서 비가 오면 하루 종일 100mm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1시간에 뭐 100mm나 80mm가 오면 문제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하루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많은 양의 강수량이 온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당 강수량이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비가 내렸을 때를, 그런 때가 굉장히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강남역이라든가 광화문역 침수가 발생하는 요인이 될 텐데요. 자, 엄밀히 말하면, 자, 확률 강우량이라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자, 10년 빈도 강우량이 시간당 75mm예요. 10년 빈도 강우량. 우리나라의 빈도 강우량의 기준은 10년 빈도 강우량이 시간당 75mm로 기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10년 빈도 강우량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우수관의 설계 기준이 10년 빈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시간당 100mm가 와서 강남역이 잠겼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천재인 거죠. 자연재난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은 뭐예요? 예, 시간당 75mm까지가 한계라는 것으로 기준 설계값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자, 비가 오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도시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우수관이라는 게 설계가 돼 있다라는 거죠. 우수관의 사이즈가 있는 거죠. 그죠? 우수관의 흐름이 있는 거고, 이 우수관은 소위 말하는 10년 빈도 강우량에 해당되는 시간당 75mm까지를 막도록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2011년 7월 27일 날 소위 말하는 100년 만에 내린 폭우. 자, 그럼 100년 빈도에 대한 기준이 얼마일까요? 예. 100년 빈도 강우량은 시간당 110mm가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2011년 7월 27일 날 몇 미리가 왔을까요? SBS 뉴스 카피에서 나오는 것처럼 100년 만에 폭우가 110mm의 시간당 강우량을 보였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위 말하는 심전 빈도 강우량에도 못 미치는 기준입니다. 시간당 65mm 정도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는 뉴스에서 얘기하는 100년 만의 폭우는 110mm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광화문이나 강남역에 설계되어 있는 우수관의 설계 기준 의미는 시간당 75mm였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간당 75mm로 우리가 플랜을 잡고 설계되어 있는 우수관에서 시간당 65mm가 왔는데 침수가 됐다라고 하면 이건 천재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대부분이 시간당 75mm, 10년 빈도를 차용하고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시간당 100년 빈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10mm가 와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우수관 설계에 대한 변경이 추진이 되고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강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100년 만의 폭우의 진실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호우 기준, 소위 말하는 빈도 강우량으로 봤을 때 잘못된 표현이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침수가 발생하고 어떤 부분에서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천재인 건지 아니면 인재인 건지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탠다드, 빈도 강수량, 이런 기준, 설계 기준들을 근거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장마철이라든가 실제로 태풍이 오기 전에 실제로 우수관에 대한 부분을 정비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뭐 당백꽁초라든가 쓰레기라든가 그래서 우수관거에 대한 청소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되어져 있는 그 빈도 강수량에 대한 성능을 100%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되고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관리 실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거나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스탠다드가 10년 빈도 시간당 75mm였다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모두에서 기후변화에 의해서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상 조건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센 에너지로 오고 있다라는 현실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빈도 강우량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상향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팩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가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걸맞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태풍이 오고 뭐 굉장히 풍화중이 세고 또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위험 요소들을 점검을 해야 될 것인지
화면을 보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어쨌든 바람에 의해서 방리되고 뭐 떨어져 나가고 비산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강판 슬레이트 지붕, 그죠? 이 지붕부가 굉장히 풍화중에 취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없지만 상당히 많은 빈도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그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싱글 지붕. 여러분들 이제 까맣게 아마 이렇게 그 지붕 형태 부분을 마감 처리한 그런 재료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 아스팔트재로 사용한 이 싱글 지붕 같은 경우에 실제로 풍화중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파손된다거나 비산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철골 이응부 부분,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풍화중에 의해서, 그래서 이 슬라브를 지탱하고 있는 철근 이응부 부분에 대한 훼손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 그 소위 말하는 벽체와 지붕부를 연결하고 있는 구조부에 대한 틈새,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풍화중이 분포화중에서 집중화중으로 바뀌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받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탈락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옥상 파라펜 부분이 탈락하거나,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조적 벽체, 조적 아시죠? 벽돌로 쌓아 있는 이런 벽체에 의한 탈락, 그리고 외단열재, 여러분들이 그 뭐 여러 가지 화재 사건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드라이비트, 외단열재에 대한 마감 불량에 의한 어떤 방리되는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피해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라든가 이러한 또 영향을 받았을 때 미리 점검하는 포인트들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슬라이드 보신 것처럼 뭐 청장재라든가 처마, 자, 그리고 실제로 에어컨 실외기 부분, 자,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옥상 배수구가 막히는 경우입니다. 뭐 낙엽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담배꽁초, 쓰레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실제로 그 옥상 부분에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고요. 옥상 부분에 침수가 되는. 그래서 사실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이 비는 사실 이 빗물이 오래 머물고 있으면 구조적인 하자예요. 사실 뭐 시멘트도 물을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사실은 신속하게 빗물을 배출하는 것이 가장 해피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옥상 배수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막히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누수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방수턱, 그렇죠? 그리고 옥상 바닥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이제 에폭시로 방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됐다든가, 그리고 실제로 옥상 부분에서 내려오는 이런 우수관이 파손된 경우,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그 건축물의 어떤 누수라든가 이런 누수에 의한 뭐 누전, 이런 부분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뭐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강수량, 뭐 이런 호우 부분, 자,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시고 있는 요 그림은 실제로 이제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난 대응 상황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창문과 문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닫는 게 중요하고요. 뭐 TV, 라디오,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그날 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들, 그렇죠? 침수가 발생한다든가 특히 여러 가지 그 에너지에 의해서 대피를 해야 될 때는 진짜 필수품만 챙겨서 신속하게 대피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거고요. 자, 집중호우 시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가로등이라든가 뭐
어떤 그 신호등 이런 어떤 실제로 전기가 인가되어 있는 이런 시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부분도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또 대피할 때는 집중호우나 이랬을 때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들도 아울러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와 산악 지역에 대해서 실제로 폭우가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인데요. 자, 산악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산사태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토속류 형태로 사면 슬라이딩이 일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이런 절개지라든가 극경사지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대피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날그날의 기상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산사태와 같은 산림 지역은 아니지만 도시 지역에서도 실제로 저지대 상승 침수 지역에 발생한 그런 우려가 있는 곳의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대피 준비와 실질적인 대피를 하시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대피를 하실 때는 실제로 전기라든가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한 인가를 제어하시고 그리고 신속하게 대피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사실은 중복되는 내용들인데, 시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크게 보면 예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계획을 가지고 대피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 사항들이 나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실제로 이러한 재난이라든가 뭐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하고 계셨다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뭐 태풍 그리고 집중호우에 대한 얘기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